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향후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최근 13F 보고서 통해서 주요 기관들의 투자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가격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의 주요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반감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제외하고요. 앞으로 기대할 만한 거는 결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됐는데 추가 자금, 그리고 미국 대선과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 주요 재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위험 자산 상승한 것이 결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죠. 파월이 12월 달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여기 최근에 높아지는 물가 같은 걸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타격을 받았고요. 5월 15일에 있을 이런 발표가 중요할 건데, 이 물가가 예측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경기는 조금 안 좋게 나와야 합니다. 노동시장,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거는 예측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와야 얘네들이 빨리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 이런 경기 요소가 중요한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그래도 경기가 안 살아나면서 사람들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이런 시나리오가 보통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실업률이나 GDP 같은 것들이 안 좋게 나오면 좋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안 좋게 나오면 또 그건 위험하겠죠. 적당히 예측보다 살짝 안 좋은 정도로 나와준다면은 코인 시장 같은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 현물 ETF 자금의 새로운 유입은 향후 상승 재료 당연히 되겠죠. 기업의 ETF 매수 검토에 기본 1분기에서 2분기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1월 달에 출시됐잖아요, ETF가. 그러니까 이게 2분기쯤 걸린다 하면은 6월, 7월쯤에 자금 유입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1분기 걸렸으면은 4월 내지 5월에 유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향후 유입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양수 펀딩비가 ETF 유입에 긍정적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기간에 뭘 했냐면요. 얘네들이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현물 사고 쇼 치는 거, 일배 쇼 치는 거. 그렇게 해서 뭘 먹는다? 펀딩비 먹잖아요. 이거를 기업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현물 ETF 비트코인 산 다음에 일배 쇼 쳐서 이 펀딩비를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 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펀딩비가 살아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조금 살아나긴 했어요. 조금 살아났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오르고 비트코인이 결국은 오르니까 오른다는 게 이런 펀딩비를 이용한 일배 숏 전략을 기관들도 쓰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은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한다고 하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고, 게리 겐슬러를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얘 임기는 26년까지예요.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트럼프 당선되면은 뭔가 전반적인 흐름이 바뀔 것이다. 이거를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게리 겐슬러가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현재 이 난리를 치고 괴롭히는 것이 심할수록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정권 교체 기대감으로 코인시장 상승이 가능하고 뭐 어느 주에서 트럼프의 뭐가 높게 났다 이러면은 또 그거에 따라 코인이 오르고 이런 흐름도 예측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 시 친암호화폐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 추가적인 유입 가능성 있고요. 코인 친화적인 정권과 SEC 위원장 교체, 물론 26년이니까 당장 뭐 교체할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이미 다 했어요. 그러면은 코인 진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 기대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대감이 미뤄진 거죠. 당장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약간 실망하면서 시장이 죽은 건데 일단 당장 인하를 안 했고 이게 미뤄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 인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살아있다는 말은 또 빠르게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경기 침체 등의 치명적인 악재가 없다면은 대선 전에 코인 시장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긴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냥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대선이 있었던 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비록 대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장난 아니게 다 꼬라박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은 오를 거다. 그래서 오른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최근에 제일 많이 보는 시나리오는 이거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던 시나리오도 이겁니다. 뭐냐면은 여름에 조정장, 그리고 10월, 11월쯤 고점 도달 이거죠. 6, 7월쯤 조정 및 추가 하락해서 54K 도달한다 이거고, 54K가 단기 투자자 평단에서 10% 마이너스 된 가격이라서 단기 투자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장기 투자자들 남아서 힘으로 올리는 거죠. 이후 금리 인하 및 대선 흐름으로 10월에서 11월에 고점을 도달하고 상반기에 안 왔던 알트코인 랠리 후 종료한다. 이거를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코인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 같아요. 그래서 54K 갔다가 뭐 한 75K, 뭐 80K 갈 수도 있고요. 그 사이쯤 어딘가 가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름 고점 시나리오인데요. 오른다고 했을 때 저는 이쪽으로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점은 일단 이미 도달했다고 치고요. 코인 시장이 워낙 너무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미 또 저점도 나와버린 겁니다. 여름 매수를 기다리던 사람이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되면은 다들 여름에 조정장이 올 거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1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반기 고점이 지금 한 달 일찍 나왔거든요. 이때 4월에 나왔잖아요. 지금 3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당연히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빠른 회복과 빠른 상승 가능성하고 8월 또는 9월에 고점 도달 후 종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은 어떤가? 8, 9월에 비트코인이 도달하면 알트 랠리가 올까 했을 때 알트 시즌이 V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VC와 개미가 중요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근데 개인 투자자의 현재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 대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난해졌고, 이번에 24년도 3월 달에 비트코인 뚫을 때 업비트 거래량하고 21년도 4월 달에 업비트 거래량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미의 힘이 부족하면은 VC의 힘이라도 강해야 되는데, VC 자금 투자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이 기간에 지난 시즌에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낮고요. 여름에 이게 폭발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알트 시장에는 악영향을 결국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가 돈을 뺏어갔죠. AI 시장에 VC들이 관심을 뺏겼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예전처럼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입니다. 이 당시 기간에 지난 시즌에 10년물 채권 수익률 평균이 대충 한 1.1%입니다. 중간값이 랠리 한창 할 때. 그럼 최근에 어떻느냐? 대략 여기 9월부터 봤을 때 중간값이 4.5%입니다. 이 4.5%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더 스테이킹보다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하겠죠. 안 하고 자꾸 아이겐레이어 이런 거 인기 많은 이유가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만으로 돈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신현물 채권 가는 게 나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의 뭐 리스테이킹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과 같은 투자 위험 자산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하반기가 오더라도 이게 갑자기 막 이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VC 자금이 3달 연속 폭발적으로 막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때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 말은 21년도와 같은 알트 불장은 지금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도 고려하고 만약에 정말로 9월 달쯤 뭔가 8월이 될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나중에 고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알트 랠리를 기다리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야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거시 환경이 코인 시장의 상승 흐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오면 안 돼요. 현재 부정적인 온체인 지표들이 바닥 가능성을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활성 사용자 수나 신규 지급 주소 수, 뭐 거래소 이런 것들 아니면은 수수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또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뭐 비중 이런 것들 오늘 기사 보면은 여기 CBEX 리서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유입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반대로 나중에 또 상승장이 오면은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막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 이 비율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 바닥에 저점에 가까운 그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현물 ETF 자금도 거의 가격하고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월 대선이 있으니 11월 고점이 나올 거라는 이 생각 일단은 좀 조심하시고 준비를 한다면은 물론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름에 조정장, 하반기 상승장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더 빨리 하고 치워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올해 내내 하락하는 거죠. 12월까지 올해 내내 하락하다가 내년에 살아나는 흐름 뭐 이렇게 변칙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대부활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CPI까지 지켜봐야 됐고 파월이 최소한 3개월은 둬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4월, 5월, 6월, 한 7월까지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7월 초까지 지표 나오는 거. 근데 지표 나오고 또 들어가면 늦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감안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